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났지만 주요 기술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이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매출 부진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떠안으면서 주가가 4% 하락하며 작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며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주가 하락세를 보인 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한 점이 관망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리기판과 전력설비, 전선, 원자력 발전 테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개발사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주요 빅테크 3곳과도 배전반 부품 납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15% 넘게 급등했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조금 숨고르게 하는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전일 강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증시의 하락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이 좀 많았고 외국인의 매도세의 대형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좀 신중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5년 들어서서 3주 연속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이렇게 3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시장 안에서 지수가 눌리는 가운데 종목 장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안에서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참 하루하루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올라왔던 그 상승분에 대한 숨고르기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적절하게 잘 잡아봐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세심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 전날 나타났던 급반등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다시 하루 만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좀 애플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일단은 시가총액 가장 큰 애플이 4%대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테슬라까지도 이제 사이버 트럭 재고 부담으로 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M7 빅테크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네. CPI가 좀 호재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력이 좀 길지 않은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짧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갔고 대형은행들의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실적들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낙폭은 제한적인 흐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융주들로부터 시작된 어닝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어질 예정인데 그 실적 발표의 추이에 따라서 미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국내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바닥권 안에서 또 종목 장세별로 차별화적인 움직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안에서 대형 기술주들 M7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형 은행주들은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 경계감이 딱 취임하고 나서는 바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취임 전에 일단 어떤 재료들이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뭐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다 이제 던지고 던지는 건 가는 아니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모멘텀이나 좀 매크로적인 환경들만 좀 잘 받쳐준다면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취임식 이후에 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반등 시도가 또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또 더 잘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또 제가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관련 수혜 종목들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 이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이탈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우리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기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시각을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LS 일렉트릭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AI 개발사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여태까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오를 수 있을까 했는데 호재가 계속해서 더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일단 전력기기 섹터는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또 주도 섹터,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 이제 하반기 말로 가면서부터 조정이 들어왔고, 현재까지는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미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간 종목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로부터 파생되는 그 대표적인 재료가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LA 산불과 관련해서 그렇죠. 또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상한가 간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밖에 아직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오늘 제가 뒤쪽에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한 종목 꼽아왔으니까 나도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게 바로 전력 설비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또 보여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타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방송 말미에 밀착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이니까 50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수
수 있는 이슈들,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이 되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정보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놓쳐서 참 아쉬워할 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8일 지난주 수요일 방송이었죠. 두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이 방송 이후에 공략이 시도되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죠.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필옵틱스를 짚어주셨는데요.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36%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렌시스, 로봇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도 짚어봐야겠죠. 방송에서 공개하시고 바로 진입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이면서도 8% 넘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사실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시세가 분출됐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바로 시세가 분출됐을 때는 이 로봇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른 재료를 가져올 수 있으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고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전진건설 로봇을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1월 3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 바로 진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마찬가지로 보유 중이면서 25%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그때그때 정말 시장에서 핫하게 다뤄지는 테마로 콕 집어서 가져오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12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왔고요. SPB테크 같은 경우에는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면서 50% 넘는 상승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런 종목 내 계좌 안에서 못 봐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요. 오늘 방송에서도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 두 가지 종목이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만 하시면 다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면서 전략이 유효한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워낙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테마 관련주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라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가가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장이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마 순환 장세가 나와주면서 네.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테마 순환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 테마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냐, 아니면 단기적 단발성 테마냐가 네.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강한 테마인지 약한 테마인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참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힘든 게 이제 테마 장세인데, 맞아요. 그런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상승률을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같이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셔서 장중에도 제가 이렇게 테마에 대한 설명들과 그다음에 테마에서 또 이제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들 브리핑 해드리고 전략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해서 나도 다음 주부터는 수익을 좀 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3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피롭틱스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날이 이제 1월 8일 지난주 이제 가지고 나왔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죠. 사실은 이게 이제 N자형 파동입니다. N자형 만들고 다시 상승.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강하다는 증거가 어떤 거냐면 조정이 나올 때 옆으로 밉니다. 옆으로 고점에서 고가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 이후에 오늘 다시 이렇게 슈팅.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중에서도 대장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장주가 이렇게 또 시세를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있죠. 후발주자들도 같이 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또 전략을 세워줘야겠죠.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요날 이제 시초가에 같이 함께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고점 33,400원, 24,500원이었던 주가가 33,4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오늘은 좀 이제 꼬리를 달면서 밀리기는 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이제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시세 만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근처로 만들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와준다면 얘는 이제 큰 흐름 안에서 이렇게 N자형이 나와주는 N자형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걸 이제 뭐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전 이제 고점들을 돌파를 했을 때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마련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롭틱스처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서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불수급 포착기라는 것은 수급이 강하게 쏠린다라는 내용들이고,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 골드라인이 뜨면서 포착기에 뜨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는데 하단의 이평선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다?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을 잡아내는 불수급 포착기, 그리고 저의 이런 선택, 매수에 대한 타점이 딱 더해져서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시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불수급 포착기에 대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고, 이 피롭틱스가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고점 이제 13%, 16% 넘게 올라서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후발주 유리기판 후발주로 한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필옵틱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방송 1월 8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는 2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점 기준으로는 36%대의 상승분을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셨겠다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튀어오르기 직전에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다는 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마감도 16% 상승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전략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 골드라인도 보여주셨고 매수 타점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지? 뭐가 지나갔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 종목인데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이 검색기가 정확하게 판별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 검색기만 있으면 다냐? 또 그건 아니겠죠. 불수급 포착기에 하루 대표님의 선별 능력까지 더해져야 시장에서 제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엄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불수급 포착기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장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불수급 포착기는 좀 많은 종목들을 찾아냈을까요? 그렇죠. 불수급 포착기의 또 장점은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그날 당일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스윙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스윙으로 봐도 조금 이제 눌림목에서 잡아놓고 기다리면 네. 다시 한번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종목 아닐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도 좋은데 멀리 봐도 좋은 종목.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첨가가 돼야 돼요. 어떤 한 가지일까요? 저의 이제 또 그렇죠. 선별 능력이 더해져야지만이 이게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불수급 포착기에 대해 잡힌 내용들 그리고 이 잡힌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또 자세한 전략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방에서 장중에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불수급 포착기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분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종목들을 찾고 그 안에서 시세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쫓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눌림목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정 구간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고 당일에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제가 이렇게 포착 종목 이렇게 이름까지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내용들이고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어제죠. 어제 당일 이제 포착 이후에 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 캔들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의 캔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봐도 이렇게 꼬리 달리는 슈팅이 나와주기도 하지만 스윙 관점으로 봐도 대동기어라는 종목은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제가 어디서 또 타점을 드렸고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지 10분 봉상에서 어제의 10분 봉이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시점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노란 골드라인이 떠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돈이 들어온 이후에 일정 구간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골드라인 떠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 상승 이후의 횡보는 어떤 것이다? 눌림목 구간이다. 그래서 이때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고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12시 반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5% 넘는 상승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다시 조정을 들어오긴 했지만 일봉상의 추세로 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좀 더디긴 해도
사실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왜냐면은 일봉상에 지금 전고점들을 다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에서 큰 박스를 다 돌파하고 지금 이 고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단 저점을 이제 뭐 손절가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 나오고 나면 그 상방으로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조금 더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또 슈팅을 자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기어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5%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이제 어제 또 포착이 됐던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역시나 파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금 같이 함께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은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을 때가 이제 작년 초반이었죠. 작년 초반, 작년 상반기 그리고 23년 하반기 대시세를 만들고 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원래 주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 80% 정말 이제 조정을 받을 대로 받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일정 구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먼저 가지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소부장 이런 제주 반도체와 같이 이전에 끼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구간을 좀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하락할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어붙였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추세가 변곡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변곡의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 바로 또 이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저점이었던 한 9,000원 라인대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여기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크게 훨씬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불수급 포착기에 또 포착이 됐고 이제 또 공략을 해본다면 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분봉, 분봉으로 좀 쪼개서 다시 보자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골드라인 떠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 조정이 무조건 나와주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인지 이렇게 깊게 내려가주는 조정인지 아니면 일정 구간 버텨주는 얕은 조정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 지나고 나서 지금 1월 10일부터 해서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그 조정 구간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이 하단의 이평선들에서 닿으면 지지, 닿으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단, 하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레버리지를 그어놓고 이 안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의 손절가는 좀 짧고 상방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워낙 그 전에 재료와 뭐 모멘텀이 좀 탄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 순환매 안에서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종목 이외에도 사실 오늘 또 강했던 섹터가 있죠. 반도체 안에서도 뭐 이런 제주반도체처럼 온디바이스 A가 있는 한면 아까 필옵틱스처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오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 제가 오늘 뒤쪽에서 보너스 종목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로직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두 가지 종목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대동기업 어제 포착됐다라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안내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당일에 바로 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당일 수익으로 5% 이렇게 챙긴 종목이 됐기도 했지만 스윙으로 보기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있습니다.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 봤더니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많이씩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나 싶기는 하지만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들어온 수급 대비 나간 수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대응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주 반도체를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포착이 돼서 바로 안내를 해주셨고요. 추세 변곡 초입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이면서 추가 상승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오늘의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날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 불수급 포착기가 선별을 해내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날 장 안에서 단기 공략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으로 한번 챙겨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찌 됐던 이 두 가지 종목은 이미 다 안내가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포착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이 오늘의 포착 종목 대표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공개될 때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먼저 들어오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힌트는 주셨죠. 요즘 시장에서 핫한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유리기판 안에서 후발주가 있기는 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뭐 방송을 틀면 항상 유리기판, 증시를 들여다봐도 유리기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종목이 남아 있을까요? 네, 후발주가 확실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후발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재료도 좋고 지금 뭐 수급도 좋고 주가도 이제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부담스러워서 지금 뭐 손이 잘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뭐 이제 이미 시세를 또 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놓고 있으면 그 사이에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착 종목 유리기판 후발주고요. 일단 반도체 식각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원래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인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식각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이제 사이클 안에서 유리기판이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졌고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안에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또 이제 생산 필수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박스 안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거래량 동반되면서 V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는 위치,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 그런 굉장히 또 정직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V자 반등을 만들면서 이제 막 주가의 추세가 턴해 간다라는 거 앞에서 보셨던 제주 반도체처럼 이제 저점을 좀 이어붙이면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가는 이제 지금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포착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자리거든요. 이때 이제 오늘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이제 횡보하는 자리. 사실 요 안에서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아직 빠져나간 수급은 없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들어왔을 때 수급,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정 장세에서 수급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마른 조정이고 요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힌트들 제가 조금 드려봤는데 뭐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요 종목 차트만 보고도 요 종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신다고 해서 그 바로 수익을 보시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셔야겠죠. 내일 그리고 월요일에 당장 사서 이거 사라고 했는데 물렸어요 하지 마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다가 제가 또 드리는 전략대로 그리고 드리는 목표가, 드리는 손절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 종목을 또 좋은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유리기판 후발주 나도 정말 함께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한 가격 전략을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혜택이니까 시간 늦지 않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을 온통 다 쓸어오고 있는 유리기판, 이 안에서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찾으셨던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포착 종목이 어떤 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리기판의 확실한 후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V자 반등을 그려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역시나 추세가 변하면서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관심을 이 종목도 가져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골드라인은 굵게 형성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나가는 수급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슈팅이 나온 다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들어온 수급이 있으면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횡보 구간, 이때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의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0초 후에 저희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4초, 3초, 2초, 1초. 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의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유의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장까지도 계속해서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기판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만이 유리기판으로 수익을 못 내는 것 같다. 나만 없어 유리기판. 그러니까요. 정말 울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포모를 날려줄 수 있는 또 그만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피롭틱스를 또 우리 같이 공략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미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종목 순환매를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급등할 때 쫓아가면 마음이 급해요. 하지만 저점에서 잡아놓고 일정 구간 조금 버텨주면 또 이제 마음 편하게 수익을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막차를 타셨어요. 공개가 됐고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고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매수를 해서 사자마자 뭐 급등을 한다, 저는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종목에 대한 브리핑, 이 종목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에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긴 어렵다. 내가 이 종목을 무슨 종목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나 월요일에 매수도 할 거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조금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공개된 종목에 대한 내용들 받아가시고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막차 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리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려도 될 만큼 이렇게 금요일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시는 종목이 그 다음 주 장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놓친 종목들의 상승률이 이 부분을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1월 8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 주셨고요. 거래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상승률 어떤가요? 3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핫한 또 로봇 안에서도 두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이렌시스 보유 중이지만 8% 넘게 올랐고 전진건설 로봇도 25%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 계좌에서 이런 숫자를 여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포착 종목 더욱이 가져가셔야겠죠.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는 오늘의 포착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다 만나봤으니까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밀착 종목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같이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리기판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 안에서 또 소외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력기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방송을 틀어도 증시를 쳐다봐도 전력기기 오늘도 올라가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올라타면은 또 기가 막히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대표님의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처럼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여태까지의 변화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전력기기도 나의 부정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전력 설비와 관련된 큰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2024년, 2025년뿐만이 아니라 2027년부터 30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호재들이 계속해서 있는 섹터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도 섹터, 주도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요 시점에서 네. 충분히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뭐 5년 후에는 뭐 그렇죠. 100% 가까이 오른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갔을 때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내려간다면 마음이 너무 쓰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또 전문가의 전략이 또 같이 그렇겠죠. 붙여줘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종목들에 타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점은 어딘지 손절가는 어딘지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력 설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맞아요. 공략을 할 때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 안에서 그 장세에 맞춰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나왔던 호재성 재료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의 XAI, 그러니까 AI 사업을 하는 그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 기업에 전력 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5% 넘게 급등을 했고 그 기타 이외에 다른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지금 AI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글로벌 빅테크들 대부분이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회사의 전력기기를 사용할 것인가가 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국내 전력기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뭐 LA 산불 복구 과정에서 산불 복구를 시도를 할 때 가장 또 먼저 이제 선 복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전력망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또 다시 움직여줬는데 이 LA 산불 규모가 굉장히 또 크다 보니까 이 재료로서 다시 한번 또 움직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전력 설비 관련해서 밀착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밀착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은 힌트.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보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인데 그 80% 안에서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향 기업이에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미국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매출이 미국향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의 기회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또 빼놓을 수 없고 실적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2024년도 좋았지만 2025년, 그 다음에 더 길게 봤을 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해서 매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상장 첫날의 가격 고점과 저점을 다 돌파를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 조정받고 지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주가라는 것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조정이 깊은 조정이냐 혹은 이 종목처럼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얕은 조정이 나오냐,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얕은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옆으로 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죠. 이제 깊은 조정이 아닌 얕은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이 나와준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나 이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 강도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저점, 이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혹여나 이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여기에 또 강력한 매수 이제 지지 구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시죠. 여기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일정 구간 횡보를 한 다음에 급격하게 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가격대는 77,000원 부근에 있지만 물론 충분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 하단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린 전략적으로 이 안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다? 손절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손절가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이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린다고 해서 분할 매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손절가는 얼마 잡아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종목 어디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팍스통신망 안에서 나갈 예정이거든요.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AI부터 전력 설비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 수출 비중이 또 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수출 비중이 80%나 되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70%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로 직접적인 매출 상승은 미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밀착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살펴봤을 땐 상장 후에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변곡점 이후에는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점으로 본다면 이전 고점을 돌파해낸 상태에서 눌림이 나온 상태죠. 이때를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눈치를 채셨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전략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꼭 받아 가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대표님과 금요일 마무리해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